오, 해볼까? 아, 내 눈!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빠르게 기기를 빌려왔습니다. 아마 이번 신제품을 기다리면서 갈아타려고 고민이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탈까 말까,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번 영상으로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6의 달라진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번 영상만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느낌이 전작과 비교해서 꽤 많이 달라졌어요. S24 시리즈처럼 각지고 플랫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디자인도 S24 룩으로 플랫해지고 전체가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이제 전면만 봤을 땐 플립 5랑 동일하고요. 대신 힌지도 무광으로 바뀌었고 후면 유리도 무광으로 바뀌었고 옆면 프레임도 모두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립감이 만져보면 확 달라요. 전작은 프레임도 끝에는 약간 좀 둥글었잖아요. 그게 플랫해지면서 손에 닿는 면적도 더 커졌고 실제 두께는 0.2mm 더 감소했지만 체감 두께는 사실 이제 플랫해지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플립 5는 안에 있는 게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플립 6에서는 안에 있는 요 베젤 검은색을 캐릭터 라인으로 잡아서 요거를 조금 더 볼드하게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더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무광으로 바뀐 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 진짜 대체로 엄청 많이 예뻐졌어요. 사실 이제 기존에 S24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아이폰 느낌이 나지만 되게 예뻐진 갤럭시라는 평을 많이 받았다면 플립 6도 그와 비슷한 룩을 따라갔지만 이제 접는 폰이라서 그런지 이제 아이폰의 느낌은 또 많이 안 들면서 많이 예뻐졌어요.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이제 187g으로 동일하고 이제 특히 좀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플립 5의 카메라 링은 이렇게 생겼고요. 플립 6의 카메라 링은 되게 볼드하게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이 옆으로 봐도 옆으로 보면 더 특이하네요. 카메라 링이 전면에 완전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바닥에 틈이 있죠. 이걸 위에 그냥 끼워서 만든 건가요? 이게 진짜 엄청 튀어요. 이번에 플립 컬러가 기본 4개잖아요. 그 플립 프레임 커버에 맞춰서 카메라 링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쇠파이프를 여기에 대고 그냥 잘라놓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 미니언즈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카메라 딱 보면 완전 볼드해진 게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봐도 티가 많이 나죠. 나머지 디자인 쪽으로 좀 깔끔하게 바뀐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피커 그릴도 일자형으로 바뀌면서 되게 깔끔해졌고요. 유심 슬롯도 이제 기존엔 요 봐요. 지금 밑으로 약간 쏠렸잖아요. 요것도 딱 중앙으로 되면서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심 핀 찌르는 것도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바뀐 것 같은데요? 기존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나요? 중앙에서? 근데 이것도 딱 중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금씩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번 플립에서 바뀐 것 같아요. 프레임 소재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아마 알루미늄에서 강화된 아마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다 하고요. 전면 유리도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인 것도 기존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화 유리는 따로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진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 끝쪽 있잖아요. 여기도 되게 딱 떨어지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완전 각지게 끝으로 가면 약간 이제 프레임이 닿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플립 5는 약간 그 우리 특유의 그 2.5D 글래스 있잖아요. 끝쪽이 약간 둥그러지는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만져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달라진 건 내부 베젤이 달라졌습니다. 내부 베젤도 완전 플랫하면서 여기도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기존은 약간 둥글게 되어 있으면서 유광이거든요. 이게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봤을 때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는 있고요. 대신 전작은 베젤이랑 디스플레이랑 이제 둘 다 빛나다 보니까 약간 좀 일치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새로운 버전은 베젤이 이제 무광으로 바뀌다 보니까 고급스럽긴 하지만 조금 더 베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이게 옆으로 보면 완전 달라요. 플립 5에서 옆에 보면 거의 내부 베젤이 안 보이죠. 근데 이번엔 내부 베젤이 완전 보이죠? 이게 더 두꺼워졌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기존엔 여기 열고 닫을 때 충격 때문에 이런 돌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부드러운 소재로. 근데 신형은 내부 베젤이 두꺼워지면서 그런 건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화보 스피커도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엔 수화보 스피커 구멍이 3개였는데 신형은 4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힌지가 듀얼 레일 구조로 이제 요것도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 손으로 열 때 얘가 이제 전작이고요. 이런 느낌? 이게 각진 디자인으로 변하면서 고급스럽고 예뻐지긴 했는데 한 손으로 열 때 조금
아프긴 합니다. 이게 각진 디자인의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방수 방진의 IPX 8등급에서 IP48등급으로 방진이 추가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도 물어봤다시피 원래 기존에도 똑같이 지원했는데 표기에서 이제 방진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동일하다.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최대 1600니트의 60Hz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도 이제 플립은 좀 이제 포인트고 예쁘다 보니까 요것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뭐 이제 120Hz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다만 커버도 AOD를 지원하면 좋은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AOD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증가했습니다. 전작은 1750니트에서 최대 260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특히 내부에 있는 글래스, 이 울트라 신 글래스라고 하는 UTG가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내구성도 조금 더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보여줄까요? 이제 주름? 얘 주름 어때요? 피디님 보시기에? 괜찮긴 한데 지금 빛 때문에 빛이 비출 때는 좀 보여요. 이제는 꽤 많이 플랫해졌죠? 그리고 플립 5. 아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심지어 얘는 1년 동안 쓴 게 아니라 얘도 뜯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그냥 딱 바닥에만 둬도 이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이거 완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눈으로도 확 차이 나요. 이게 빛을 비추면 바로 차이 나거든요. 오,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설정의 기본값인데 플립 5는 약간 붉은 느낌이 들고 플립 6는 살짝 녹기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기준으로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일단 색이 둘 다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면 S24에 들어간 것처럼 색상 최적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애플에 있는 트루튼처럼 이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AOD에서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커버 화면의 배경 표시, 그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AOD를 지원하진 않지만 터치를 했을 때 배경 화면을 5초 동안 표시하는 요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표시할 시간에서 자동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가방이나 주머니,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곳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표시합니다. 요게 새롭게 이제 옵션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커버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커버 화면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동일하지만 이제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 AI 생성 배경 화면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날씨 및 시간 하면 S24에서도 잠금 화면에서 비가 오면 비가 내리고 눈이 오면 눈이 오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플립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 그리고 요 AI 배경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제 생성형으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키워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해서. 근데 이게 써보니까 약간 단점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AI로 생성한 컨텐츠라고 표시가 있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커버에서 요게 이렇게 뜨니까 이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조금 더 추가되기도 했어요. 이게 자동으로 뭐 추천해주는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커버 화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스타일 추천이라고 있어요. 그 시계나 이런 거를 기본이 아니라 얘가 이제 배경을 분석해서 이걸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인터랙티브라고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뭘로 해볼까요? 계란?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요 브로콜리가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뭐 또 귀여운 게 이제 몇 가지 추가되었다. 커버 화면에 해상도는 안 바뀌었네요. 플립 5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커버 화면이 그 해상도가 좀 낮아서 픽셀이 조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플립 6도 픽셀이 보이는 건 동일하네요. 또 커버 화면에서 위젯이 좀 추가됐죠. 요런 위젯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위젯에서 뭐 계산기를 빼고 다른 걸 놓고 커버에서 위젯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한번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유용한지 아닌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3 4 갤럭시를 탑재했고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립은 지금 상단이랑 하단이랑 나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형 스마트폰에 비해 이제 발열이나 이런 컨트롤이 어려운데 프로세서도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고, 그 우리가 이제 갤럭시에서 많이 바란 거 있잖아요. 램이 8기가에서 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S24는 또 8기가인데 플립은 12기가로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S24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S24 유저인데요. 성능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긱벤치 6 기준으로 전작 대비 싱글은 10% 증가, 멀티는 29% 증가했습니다. 역시 퀄컴이라 그런지 S24에 들어간 엑시노스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얘가 조금 더 높아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전작 대비 최고 점수는 32%, 최저 점수는 25% 증가했고요. 안정성은 오히려 2.6%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성능이 증가한 만큼 베이퍼 챔버를 넣은 이유도 이제 발열이 더 증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S24랑 한번 이제 비교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베이퍼 챔버가 있다고 해도 폴더블 특성상 발열을 해소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상 이제 최고 점수는 S24보다 더 높지만 S24보다 최저 점수나 안정성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한다면 초반엔 S24보다 이제 플립 6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열을 계속 받으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S24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발열도 궁금해서 벤치 돌릴 때 한번 재봤거든요. 플립 6가 베이퍼 챔버로 이제 발열 해소가 좀 이제 밖으로 더 많이 잘 나와서인지 플립 5보다 전면은 1도 낮고 후면은 2도가 더 높았고 S24는 플립 6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플립에서 뭐 덱스는 지원하진 않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의외로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제 플립에서 스피커는 따로 이야기가 없어서 개선이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수화보도 스피커가 4개 뚫려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S24 때 스피커 그릴망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플립 6는 눈으로 보면 안쪽 그릴이 거의 안 보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진짜 자세히 안쪽으로 들여다봐야 좀 기울어져서 그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도 제가 한번 이제 기능 어떤 게 바뀐 게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음질 및 음량 효과에 들어갔을 때 돌비 애트모스는 기존과 그대로 지원하지만 이퀄라이저 들어가잖아요. 이게 조금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EQ 조절하는 건 기존과 동일한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뭐 균형 잡힘, 저음 강조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뀌었고요. 새로 생긴 건 음량 평준화 그리고 대화 선명하게 듣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사운드 품질은 어떨까? 처음에 5나 6나 소리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6가 고음이나 저음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6가 보컬도 그렇고 고음도 더 시원하고 약간 좀 뚜렷한 느낌이 들었고 5는 6에 비해 저음이 좀 많이 죽은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소리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This body's something amazing. Your friends are skinnables. She can never replace me. How to kiss those kind of crush. Guess I like to. 근데 이것도 그냥 들을 때랑 다르게 돌비 애트모스 요거를 켜고 듣잖아요. 그럼 5랑 6랑 소리 차이가 확실히 더 많이 나요. Guess I like to. Crazy. I can't hold it back. 그리고 진동은 얘는 찡하는 고전적인 그런 옛날 방식을 사용했고요. 얘는 요즘 많이 들어가는 리니어 모터 딱 따다닥 하는 이제 햅틱 피드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들어보기로 이제 모터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드라이버 IC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신 지금 또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갤럭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모터 느낌은 손에 잡았을 때 좋아요. 다만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진동 세기가 굉장히 약하다. 지금 봐요. 지금 책상에 뒀을 때도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얘는 바로 진동이 지금 소리로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모르죠. 다음은 카메라. 전면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한 천만화소를 탑재했고 후면 카메라, 그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 링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사실 기존 플립 유저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카메라였죠. 왜냐면 S 시리즈랑 비교해도 카메라 화질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광학 수준의 이제 2배 줌까지 가능해졌는데 요거는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에서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해요. 초광각 화질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어요. 색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 여기 바닥도 보면 좀 다르죠. 다른 걸 보면 5가 샤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피사체의 경계선이 조금은 더 이제 뭉개져 보이는데 6는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색상도 6가 좀 더 정확하고요. 야간 모드는 밝기나 선명도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게 보였습니다. 특히 야간 모드에서 촬영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손떨림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광각은 전체적으로 색과 노출의 후보정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노출된 부분을 되게 잘 잡아줬어요. 그 전반적으로 S24 때 샤픈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졌잖아요. 플립 6도 그것과 좀 비슷해졌는데 그래서인지 기존에 이 쨍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버전이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정 사진을 보면 6가 너무 어둡게 찍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노출 부분은 전작보다 표현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로 인해 어두운 부분을 아예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실제 색과 5보다는 6가 더 가까웠고 음식 사진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5는 샤픈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6는 그래도 되게 부드럽게 찍혔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는 경계를 이제 표현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앞처럼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표현 못하기도 하지만 또 선명한 부분에서는 6가 더 낫기도 해요.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전작 대비해서 한눈에 보일 정도로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표현해줬습니다. 5는 글자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AI가 만들어낸 사진처럼 이제 뭉개지는데 6는 확실히 더 선명했어요. 동영상은 오히려 6가 더 밝은 느낌? 손떨방도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가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2배 줌까지도 가능해졌고 요것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에요. 기존에 배율 버튼이 없었는데 배율 조절하는 버튼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줌인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잖아요. 자, 이것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왜 초광각으로 되지? 난 줌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초광각으로 나오지만 얘가 이제 줌인이 꽤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거치하고 사진 찍을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줌인 기능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보니 저조도 조건에서는 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거 이제 광각 카메라가 1200에서 5000만 화소로 바뀌면서 여기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새롭게 추가됐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캠코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안 되고 동영상 그것도 이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찍을 때 지금 여기 왼쪽에서는 영상 찍는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캠코더 같은 화면이 나와요. 줌인아웃 할 때 캠코더 쓰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제 줌인이 된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만지다가 발견한 건데 이상하게 스펙상 슬로우 모션 촬영이 너프됐더라고요. 이 슬로우 모션이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스펙상으로 봤을 때 FHD 기준으로 전작은 960프레임이 되었지만 6는 240프레임으로 좀 너프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1200에서 5000만 화소로 바뀌어서 그런가? 뭐 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카메라 설정에서도 달라요. 기존에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는데 새로운 버전은 그냥 이제 슬로우 모션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각 들어갔을 때 전작은 따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버전은 FHD에 120프레임, 240프레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동영상 촬영 스펙도 좀 달라졌어요. 스펙상 플립 6에 들어간 5000만 화소가 S24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S24랑 비교하잖아요. S24는 8K까지 지원하는데 플립 6는 8K는 지원하진 않아요. 어차피 뭐 8K는 대부분 이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지만 이것도 퀄컴과 엑시노스의 차이겠죠. 자, 다음은 또 이거 진짜 좋아하신 게 뭐냐면 플립에서 이제 최대 단점이 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잖아요. 기존의 배터리 용량이 3700mAh, 플립 6는 4000mAh로 S24랑 동일한 4000mAh를 탑재했습니다. 이제서야 S24랑 동일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한 거예요. 그래서 전작 대비 비디오 재생은 3시간 늘었고요. 오디오 재생은 11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스펙상 S24랑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재생 시간은 플립이 더 짧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4K 영상으로 재생 시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대 밝기에서 플립 5는 9시간 5분, 플립 6는 11시간 11분, S24는 12시간 50분 가량 재생 가능했습니다. 충전 속도는 25W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S24에 들어간 것처럼 AI 기능이 플립에도 모두 들어갔어요. S24랑 다르게 그냥 설정에서 아예 갤럭시 AI라는 탭이 따로 빠져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추가됐거든요. 사실 플립이랑 폴드랑 이제 AI 기능이 동일해서 요거는 이제 폴드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플립에서 유용해진 점은 통역을 했을 때 플립이나 폴드의 장점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 접어서 반대쪽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통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빠른 답장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문자가 왔을 텐데 이걸 열어서 막 타자치고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AI가 자동으로 문구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AI가 좀 똑똑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자동 추천이 꽤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플렉스 윈도우에서만 지원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펼쳤을 때도 이제 문자나 다른 데서도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요 라이브 효과 있잖아요. 요것도 꽤 좋았어요. 자, 라이브 효과 추가 중 하면 이거 봐. 약간 뭔가 인터넷에서 합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바뀐 점은 이제 그 삼성에서 S24부터 펌웨어 업데이트를 7년 동안 지원한다고 해서 플립 5는 4년 OS 업데이트이지만 플립 6는 7년 업데이트를 지원하고요. 또 이거는 소소하게 바뀐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플립 5에 비해 한국 기준으로 5 밴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 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256기가 기준으로 5에 비해 6가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작 대비 256기가 기준으로 대략 한 9만원 상승했고 512기가 기준으로 대략 12만원 더 올랐습니다. 야, 근데 또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삼성 갤럭시 사전 예약을 하면 가장 좋은 게 더블 스토리지라고 해서 256기가를 구입하면 2배 업그레이드 된 512기가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국에선 더블 스토리지를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작년 대비 이제 많은 사전 예약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더블 스토리지가 빠지니까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플립 5에 비해 플립 6는 소소하게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좀 많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라 이것도 아니에요. 플립이 4에서 5로 오면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제 크게 매력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플립을 한 3나 4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꿀 만한 고민을 조금 해봐도 될 것 같고, 5 유저분들은 이 정도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오늘은 5에 비해 6에서 달라진 점을 모두 다 정리해봤고, 이제 제가 플립을 한 달간 사용해보면서 한 달 사용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